전 재산 걸고 과부 삼아 대박 남 머슴. 가난뱅이 머슴의 결심. 조선 후기 경상도 어느 작은 마을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에는 영식이라는 28살 머슴이 살고 있었죠. 영식은 새벽부터 밤까지 남의 집 논밭을 갈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의 몸은 나무처럼 단단했지만 주머니는 항상 텅 비어 있었어요. 어느 가을날 영식은 마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검은 치마 저고리를 입은 그 여인은 젊은 과부 순덕이었죠. 순덕은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느라 마을 사람들에게 수군거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식은 그녀의 강인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두 사람은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나르며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영식은 순덕에게 처음으로 꿈을 이야기했죠. 언젠가 자기 땅을 가지고 가족을 부양하고 싶다는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순덕은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석 달이 흐른 어느 겨울날 영식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가 1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은 은자 30냥, 요즘 돈으로 300만 원 정도였죠. 영식은 떨리는 손으로 순덕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순덕 씨, 제가 가진 전부를 드릴 테니 저와 함께 살아주시겠습니까? 순덕은 깜짝 놀라 영식을 바라봤어요.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머슴이 자기 전 재산을 바치며 청혼을 한 겁니다. 순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식 씨, 저는 과부라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몸이에요. 하지만 영식은 고개를 저었죠. 저는 순덕 씨의 마음만 있으면 세상이 뭐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순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식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웃음 보따리를 터뜨렸습니다. 지주 김판서는 술자리에서 코웃음을 쳤죠. 거지가 거지 만났으니 굶어 죽기 전에 볼만 하겠구만. 마을 처녀 춘희도 친구들에게 수군거렸습니다. 과부한테 전 재산 바쳤대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영식과 순덕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초가집에서 첫날 밤을 맞이했어요. 마을의 비웃음과 첫 시련. 결혼 후 첫 봄이 찾아왔습니다. 영식과 순덕은 김판서의 땅 한쪽 구석을 빌려 농사를 시작했어요. 땅값은 수확량의 절반을 바치는 조건이었죠. 영식은 새벽 4시에 일어나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씨앗을 정성스럽게 뿌리며 남편을 도왔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장터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저 둘이 올해를 넘길 수 있을까요? 김판선의 땅은 척박하기로 유명한데 말이에요. 과부랑 머슴짝이 무슨 농사를 짓겠어요. 순덕은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영식은 묵묵히 일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는 논밭에 흙을 한 줌 집어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 땅은 척박한 게 아니라 영양이 부족할 뿐이에요. 영식은 마을 뒷산에서 낙엽과 풀을 모아 퇴비를 만들기 시작했죠. 순덕도 남편을 따라 산으로 올라가 거름을 날랐습니다. 두 사람은 한 달 내내 땅을 기름지게 만드는데 온 힘을 쏟았어요. 어느 날 김판서가 밭을 지나다 영식 부부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야, 영식아, 거름 아무리 뿌려봤자 그 땅에서 뭐가 나오겠냐?
차라리 나한테 와서 품팔이나 더 해라. 영식은 허리를 굽혀 인사만 했을 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김판서는 코웃음을 치며 가버렸죠. 하지만 영식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름이 되자 마을에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농부들은 비가 오기만을 기다렸지만 영식은 달랐죠. 그는 밤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 밭에 뿌렸습니다. 순덕도 물동이를 이고 남편을 도왔어요. 두 사람의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등은 휘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보고 더욱 손가락질했죠. 저렇게 고생해봤자 가을에 곡식 한 톨 못 거둘 텐데. 과부 만나더니 완전히 정신 나갔어. 춘희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부부 올 겨울 못 넘기고 헤어질 거예요. 하지만 영식과 순덕은 서로를 믿으며 묵묵히 땀을 흘렸습니다. 어느 저녁 순덕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어요. 영식 씨, 우리 정말 잘 될 수 있을까요? 영식은 순덕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만 제 곁에 있으면 우린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순덕의 눈에 다시 희망의 빛이 떠올랐죠. 그날 밤 두 사람은 낡은 이불 속에서 서로를 꼭 안으며 잠들었습니다. 첫 수학과 질투의 시작.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영식과 순덕의 밭에는 황금빛 곡식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다른 농부들의 밭은 가뭄 때문에 절반도 채 익지 않았죠. 하지만 영식의 밭만큼은 풍성한 곡식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을 의심하며 밭을 둘러쌌어요. 저게 정말 김판선의 그 척박한 땅이 맞나? 영식이 무슨 비법을 쓴 게 틀림없어. 혹시 밤에 남의 곡식을 훔쳐 심은 거 아닐까?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김판서도 이 소식을 듣고 직접 밭으로 달려왔죠. 그는 황금빛 별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식,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땅에서 이런 곡식이 나올 리가 없는데. 영식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열심히 퇴비를 주고 물을 댔을 뿐입니다. 김판서는 손가락을 까닥이며 계산하기 시작했죠. 이 수확량이면 쌀이 20가마는 나오겠군. 계약대로 절반인 10가마를 내일까지 내 집으로 가져오도록. 순덕은 10가마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영식과 순덕은 밤새 곡식을 거두어 들였어요. 새벽까지 탈곡을 하고 나니 정확히 22가마가 나왔습니다. 약속대로 11가마를 김판서에게 가져다 주었죠. 하지만 김판서는 쌀을 보고도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 쌀이 정말 내 땅에서 난 거 맞느냐? 혹시 다른 데서 가져온 걸 섞은 거 아니냐? 영식은 고개를 저으며 정중히 대답했어요. 판서님 땅에서 난 것이 맞습니다. 김판서는 할 말이 없어지자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래, 알았으니 썩 물러가거라. 돌아오는 길에 순덕이 조용히 말했어요. 영식 씨, 판서님이 우릴 곱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영식도 그 사실을 느끼고 있었죠. 남은 11가마의 쌀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순덕은 장터에 나가 쌀 5가마를 팔았어요. 은자 20냥이라는 큰 돈이 생겼죠. 영식은 그 돈으로 작은 땅 한 평을 샀습니다. 이제 남의 땅이 아닌 자기 땅이 생긴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더욱 수군거렸습니다. 과부랑 머슴이 이제 땅까지 샀대요. 분명 뭔가 수상한 방법을 쓴 게 틀림없어요.
춘희는 질투심에 불타며 친구들에게 말했죠. 저 사람들 올해만 운 좋았던 거예요. 내년엔 분명 망할 겁니다. 하지만 김판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영식의 농사 비법이 탐이 났어요. 만약 저 기술을 자기 땅 전체에 쓴다면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김판서는 영식을 불러 제안했습니다. 영식, 내 땅 전체를 맡아서 농사를 지어봐라. 수확량의 30%를 주겠네. 하지만 영식은 정중히 거절했어요. 감사하지만 저는 제 땅에서 농사 짓는 게 좋습니다. 김판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영식 부부를 견제하기 시작했죠. 김판서의 음모와 위기.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영식과 순덕은 자신들의 땅에 새로운 씨앗을 뿌렸어요. 작년의 성공으로 자신감이 생긴 두 사람은 더욱 열심히 일했죠. 하지만 김판서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이장과 몇몇 유지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 모았어요. 술상을 차려놓고 슬쩍 입을 열었죠. 영식이란 자가 작년에 이상한 방법으로 농사를 지었다는데 말이요. 혹시 금지된 약초나 비료를 쓴 건 아닐까 싶소. 이장은 고개를 가우뚱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영식은 성실한 사람인데요. 하지만 김판서는 계속해서 의심을 심었어요. 과부와 머슴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게 자연스럽소?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요. 유지들은 김판서의 말에 조금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영식이 밤마다 산에 올라가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대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는 거래요. 순덕이 무당에게서 비법을 배웠다는 소문도 있어요. 순덕은 장터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졌어요. 영식은 아내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순덕 씨, 우리가 떳떳하면 그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소문도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나빠졌죠. 어느 날 밤 영식의 밭에서 불이 났습니다. 모종을 심어놓은 밭 한쪽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영식과 순덕은 급히 달려가 물을 길어 불을 껐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분명 누군가 일부러 지른 불이었죠. 다음 날 아침 밭 근처에서 횃불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영식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마을 사람들 중 누군가가 자신들을 해치려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순덕은 불안한 마음에 영식에게 물었어요. 우리 그냥 이 마을을 떠나는 게 어떨까요? 다른 곳에 가서 조용히 살면 안 될까요? 하지만 영식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도망가야 합니까? 저는 당신과 함께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순덕은 남편의 굳은 결심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 무렵 김판서는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관아의 하급 관리와 친분이 있었죠. 김판서는 그 관리에게 은자 10량을 건네며 부탁했습니다. 영식이란 자를 조사해 주시오. 뭔가 불법을 저지른 증거를 찾아야 하오. 관리는 돈을 받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관아에서 관리 둘이 영식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영식, 내가 작년에 올린 수확량 보고가 의심스럽다. 혹시 세금을 속이려고 거짓 보고를 한 게 아니냐?
영식은 깜짝 놀라 손을 저었죠. 천만에요. 저는 정확하게 보고했습니다. 관리들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곳간을 열어보고 남은 쌀을 세어 보았어요. 다행히 거짓이 없다는 게 확인되었지만 순덕은 완전히 겁에 질렸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영식의 품에 안겨 울었어요. 왜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영식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그는 누가 배우인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김판서는 마을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맞서기에는 아직 영식의 힘이 너무 약했죠. 소극적 전환, 장터의 기회. 그의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영식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밭을 돌보았어요. 김판서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곡식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죠. 어느 날 아침 마을 장터에 낯선 상인이 나타났습니다. 한양에서 온 쌀 도매상 정주사였어요. 그는 좋은 품질의 쌀을 대량으로 구매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앞다투어 자기 쌀을 팔려고 했죠. 하지만 정주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 쌀들은 품질이 일정하지 않고 알이 고르지 못하오. 한양 양반들에게 팔기엔 부족하오. 김판서도 자신의 쌀을 가져왔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판서님 쌀도 나쁘지 않지만 제가 찾는 건 최상급이요. 김판서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때 순덕이 작은 자루 하나를 들고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정주사 앞에 쌀을 내놓았죠. 혹시 이 쌀은 어떠신지 보아주시겠습니까? 정주사는 처음에는 관심 없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쌀 자루를 열어보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어요. 오, 이건 정말 놀랍소. 알이 이렇게 균일하고 윤기가 흐르는 쌀은 처음 보았소. 정주사는 쌀 한 알을 입에 넣어 씹어보았습니다. 맛도 일품이요. 이런 쌀이라면 왕실에도 납품할 수 있겠소. 부인, 이 쌀이 얼마나 있소? 순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지금 집에 8가마 정도 있습니다. 정주사는 즉시 말했죠. 전부 사겠소. 가마당 은자 5냥에 사겠소.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쌀값의 3배가 넘는 가격이었거든요. 김판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정주사, 그 쌀이 그렇게 좋습니까? 제 땅에서도 같은 쌀을 만들 수 있소. 정주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판서님, 이건 땅의 문제가 아니요. 농사 짓는 사람의 정성과 기술이 만든 결과요. 그날 오후 영식의 집에 은자 40냥이라는 거금이 들어왔습니다. 이는 영식이 10년간 모은 돈의 10배가 넘는 액수였어요. 순덕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은자를 세었습니다. 영식 씨, 우리가 정말 이렇게 큰 돈을 벌었어요? 영식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지만 차분하게 말했죠.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순덕 씨.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정주사는 떠나기 전 영식에게 제안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쌀을 만들 수 있다면 계약을 맺읍시다. 제가 얼마든지 사드리겠소. 영식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마을은 영식과 순덕의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습니다. 가마당 은자 5냥이라니 상상도 못할 일이야. 과부랑 머슴이 이제 큰 부자가 되는 거 아닌가? 춘희는 질투심에 이를 갈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하지만 김판서는 더욱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식의 성공이 자신의 체면을 깎아내린다고 생각했어요. 김판서는 신복을 불러 조용히 명령했습니다. 영식의 밭을 계속 감시하라. 저놈의 비법을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 하지만 영식에게는 비법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성실함과 땅을 사랑하는 마음뿐이었죠. 순덕은 그날 밤 영식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을 믿고 따라온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영식도 아내를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이제 아무도 무서워하지 말아요. 우리 힘으로 이뤄낸 거니까요. 사업의 확장과 마을의 변화. 가을 추수가 끝나고 영식은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주사와의 계약으로 번 돈으로 땅을 더 사기로 한 거예요. 마침 옆 마을에 팔려고 내놓은 논 새마지기가 있었죠. 영식은 순덕과 함께 그 땅을 보러 갔습니다. 땅 주인은 늙은 농부 박영감이었어요. 박영감은 자식들이 모두 한양으로 떠나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영식은 땅값을 흥정없이 그대로 지불했어요. 박영감은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죠. 이제 영식과 순덕의 땅은 모두 내 마지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만으로는 이 많은 땅을 경작할 수 없었어요. 영식은 마을 사람들에게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수확량의 일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농사 방법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어요. 김판서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가난한 젊은이 몇 명이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영식 형님. 저도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해서요. 영식은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였죠. 그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젊은이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쳤습니다. 퇴비 만드는 법, 물 대는 시기, 씨앗 고르는 방법까지 모든 걸 알려주었어요. 순덕도 여자들을 모아 김장과 저장 음식 만드는 법을 나눴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마을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어요. 영식에게 배운 젊은이들이 자기 집 밭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소문이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영식을 찾아왔죠. 심지어 춘희도 조심스럽게 순덕을 찾아왔습니다. 순덕 언니, 제가 그동안 너무 심했어요. 용서해 주시고 저도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순덕은 웃으며 춘희의 손을 잡았어요. 우린 같은 마을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도와줘야죠. 춘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습니다. 그 무렵 김판서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자신보다 영식을 더 따르는 것 같았거든요. 그는 다시 한번 영식을 불러들였습니다. 영식, 내가 땅 10마지기를 주겠네. 대신 나를 위해 일해주게. 하지만 영식은 이번에도 정중히 거절했죠. 판서님, 감사하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살고 싶습니다. 김판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내가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냐? 영식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저는 제 길을 가고 싶을 뿐입니다. 김판서는 화가 나서 손을 휘둘렀죠. 당장 내 앞에서 썩 물러가. 영식이 집으로 돌아오자 순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판서님이 화를 내셨나 봐요? 영식은 아내를 안심시키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우린 떳떳하니까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영식의 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김판서와의 일을 전해 듣고
영식을 격려하러 온 거예요. 영식 씨, 우린 당신 편입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도 먹고 살 수 있게 됐어요. 영식과 순덕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마을 전체가 그들의 편이 되어준 겁니다. 김판서의 몰락과 진정한 승리. 다음해 봄 영식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정주사와의 계약으로 안정적인 판로가 생겼고 수입도 크게 늘었어요. 영식은 번 돈으로 마을에 작은 곡물 저장고를 지었습니다. 가난한 농부들이 추수 전까지 곡식을 빌려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자도 받지 않고 그저 갚을 수 있을 때 갚으면 된다고 했죠. 마을 사람들은 영식의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반면 김판서는 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땅을 빼앗는 방식으로 살았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김판서 대신 영식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느 날 김판서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가 한양의 상인에게 빌린 거금을 갚지 못하게 된 겁니다. 김판서는 땅을 팔아야 했지만 아무도 사려 하지 않았죠. 그의 땅은 척박하기로 유명했고 그동안 쌓인 악행 때문에 도와주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초조해진 김판서는 결국 영식을 찾아왔어요. 그는 자존심을 접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식, 제발 내 땅을 사주게나. 시세보다 싸게 주겠네. 영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순덕이 남편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전 당신을 믿어요. 영식은 김판서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죠. 판서님, 땅을 사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김판서는 급한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엇이든 들어주겠네, 말해보게. 영식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땅에서 일하던 소작농들을 괴롭히지 마시고 제게 땅을 판 후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사과하십시오. 김판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알았네. 그렇게 하겠네. 거래가 성사된 후 김판서는 마을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김판서가 사과하는 모습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영식은 김판서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판서님도 새 출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만 바꾸시면요. 김판서는 영식의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날 이후 김판서는 조용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영식이 산 땅에서는 소작농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죠. 영식은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수확물을 공평하게 나눴습니다. 이제 그 땅도 풍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마을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돕고 나누며 살아가기 시작했죠. 어느 저녁 순덕이 영식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멀리 왔네요. 전 재산 30냥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이렇게까지 됐어요. 영식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이 모든 건 당신이 저를 믿어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전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자신들의 땅에서 곡식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가난한 머슴과 외로운 과부였던 두 사람은 이제 마을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사랑과 믿음의 결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영식과 순덕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부가 되었어요. 그들의 땅은 20마지기로 늘어났고 함께 일하는 사람도 30명이 넘었죠. 하지만 영식은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밭을 돌보았습니다. 순덕도 마을 여인들과 함께 김장을 담그고 음식을 나눴어요. 부자가 되었어도 두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순덕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여보, 우리한테 아이가 생겼어요. 영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이에요? 순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해 겨울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축하 잔치를 열어주었어요. 춘희는 정성껏 만든 베네저고리를 선물했습니다. 박영감은 손수 만든 나무 장난감을 가져왔죠. 심지어 김판서도 조용히 찾아와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영식 부부 축하하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겠네. 영식은 김판서에게도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판서님, 함께 음식 드시고 가세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웃고 떠들었어요. 한때 갈등으로 갈라졌던 마을은 이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희망이라는 뜻으로 희동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영식과 순덕은 아이를 돌보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몇 년 후 정주사가 다시 마을을 찾아왔어요. 그는 영식에게 큰 제안을 했습니다. 영식 씨, 한양에 쌀 가게를 내는 게 어떻겠소? 내가 투자할 테니 함께 사업을 해봅시다. 하지만 영식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주사님, 감사하지만 전 이 마을이 좋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제 꿈이에요. 정주사는 영식의 답을 듣고 감탄했습니다. 부자가 되고도 욕심내지 않다니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요. 영식의 명성은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갔어요. 다른 마을 농부들도 찾아와 농사법을 배웠습니다. 영식은 누구에게나 기꺼이 자신의 지식을 나눴죠. 순덕도 여성들을 위한 작은 학당을 열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아녀자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쳤어요. 두 사람이 만든 변화는 한 마을을 넘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영식과 순덕은 언덕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는 들판을 바라보며 영식이 말했습니다. 순덕 씨, 10년 전 제가 전 재산 30냥을 들고 문을 두드렸을 때 기억나세요? 순덕은 웃으며 대답했죠. 어떻게 잊겠어요. 그때 정말 떨리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당신을 따라온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영식도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모든 게 가능했어요. 두 사람의 뒤에서 희동이가 뛰어놀고 있었어요. 밭에서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며 일을 하고 있었죠. 영식과 순덕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난한 머슴과 외로운 과부가 전 재산을 걸고 시작한 사랑. 그 사랑은 이제 마을 전체를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서로를 믿었던 두 사람. 그들의 이야기는 오래오래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정직하게 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것을. 영식과 순덕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었습니다.